맞아요. 그럴 수 안녕하세요. 있어요, 네. 기계가. 네. 어, 뜰똥님 네, 오셨고요. 목혜진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케즈님. 아우, 안녕하세요. 한결애님 맞아요, 괜찮아요. 전화. 괜찮아. 괜찮아요. 네, 유경준님 아마 은송 작곡가님이신 것 맞아요, 맞아요.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효정님 네, 안녕하세요. 목혜진님이 몇 번 네, 들어오셨던, 오케즈님께서 이따가 네. 제대로 소개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뜰똥님 네, 네, 네. 당황하지 않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괜찮아, 두드라라님.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저희가 네. 오프닝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음. 전주가 나왔는데 몸이 반응을 그렇죠. 해가지고 손이 몸이 연주를 연주를 시작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본부 쪽에서 MR인 줄 아셨다고. 그래서 네. 야, 오늘 저희 10회째거든요. 네. 사실 10회면은 작은 파티를 해야 되는데 아, 저희끼리 내적 파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아, 이게 10번을 반복을 하니 음, 몸이 반응을 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오프닝 연주는 또 다음번에 또 조금 더 잘 들려드리도록 네. 하고요. 우리 성미님 번화. 네, 네. 성민님, 피리네리님,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우리 네. 토부 식구들이 많이 네. 지원을 오셨는데 사연이 또 있어요. 아, 저 고우님 주무시는 동안에 아침에 뭐죠? 저희가 지금 토부가 5월 달에 좀 큰 사역을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준비가 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쵸. 이래저래 여러분들께서 헌신을 좀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의 생체 리듬이 네. 좀 이렇게 빨리 꺼지잖아요. 두꺼비씩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막 한 11시부터 살아나서 막 그때부터 그 뭔가 일정을 나누고 이래야 음. 되는데 제가 한 10시쯤 애들보다 먼저 잠이 드는 야.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제 새벽에 좀 큐티를 하는 겸 하는데 응, 응. 단톡방에 이미 이만큼 올라와 오. 있어가지고 한 아침 7시쯤 제가 이제 스물스물 올렸어요. 네. 응답을 올려가지고 한 8시부터 한 10시까지 맞아요. 저희 이제 사역장이 아침부터 막 불꽃이 튀었는데 저 일어났더니 예, 그래서 제가 140개인가?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런 말 음. 했거든요. 아, 나 오늘 좀 이렇게 아, 방탄 TV 때 나 펑크 될지도 모른다. 기도를 미리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니 이렇게 너무 무리를 10회를 해가지고 맞이해서 저희에게도 네. 추억을 번개탄 TV 아침형 추억. 건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맞아요. 핏줄형 건명에서 아침형 건명으로 전 그래요. 야행성이고 맞아요. 아침형이시고. 예,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잘 지냅니다. 네. 야행성과 여러분도 아침형.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많이 네, 남겨주시면 네. 좋겠고요. 부모님은 아침형은 아니지만 일찍 자는 새. 네, 아침형이 아닌데 일찍 자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네, 근데 부모님께서는 저기 뭐야, 아드님들 새 그러니까 자녀분이 세 아드님을 명이나 케어하려면 계셔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절대 없어. 늦게 일어나지 음, 못하실 텐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월간 블레싱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주죠. 네. 그쵸? 오늘이 3월 네, 5주이기 3월의 때문에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주제가 사랑인데 네. 우리 고우님께서 이번 주에 주제로 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주제가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네. 사랑. 네. 그래도 요 주제로 많은 사랑 이야기를 했지만 맞아요. 예수님 사랑 이야기로 맞아요. 5주차를 네, 보냈으면 맞이했습니다. 좋겠다. 아니,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오늘 사실 오프닝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라고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주로 저희는 뭐 마무리 연습도 하고 또 이제 큐시트 마무리 막 하면서 서로 이제 멘트도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분주하게 보냈는데 저하고 고님하고 동시에 나 이거 오프닝으로 하고 싶어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주 주일에 저희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냥 내심 오늘 오프닝은 내가 요 얘기를 좀 나눠야지 했는데 이제 고님도 그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율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자, 고님 한번 네. 저희 이거 안 맞춘 얘기잖아요. 네. 제가 로마서 12장 주일 설교 때 이제 들었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던 구절을 읽을 네네네. 테니까 어. 그쵸, 고은님도 와. 같은 구절인지 아니면 네. 다른 구절인지 한번 네. 나눠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일단은 로마서 12장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2장 중에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었어요. 고은님은 어떠세요? 저는 9절, 10절, 아, 9절, 10절, 11절을 11절.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어드리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조율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쵸? 먼저 그럼요. 얘기를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개역 개정으로 대신 읽어드릴게요. 조율을 편하게 하시고 네. 로마서 12장 9절, 10절. 9절, 10절, 11절. 11절까지 부탁드려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도 나누고 싶었는데 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10절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12장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되게 권면의 말씀으로 좋을 것 같아서 12장 전체가 되게 와닿고 좋았어요. 어,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한 주간 좀 오프라고 하잖아요. 쉬는 날. 그런 시간이 하루도 없고 어. 물론 주말도 있지만 주말은 이제 잠깐만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댓글을 보면서 드드- 말하시면은 탈려요. 네. 드드라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이들을 주말에 케어를 하니까 그날은 또 온전히 쉬는 날은 엄연히 말하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30분 단위로 일정을 계속 적으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주어진 뭐 4월 달 연주 4, 5, 6 원래 달 앞으로 남아 있지만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연주가 이렇게 겹치고 뭐 이러기도 하니까 맞아요. 제가 되게 다 하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갔을 때 역시 말씀 안에서 제가 다시 도전받고 다시 깨우침을 많이 얻어서 맞아. 너무 좋았는데 같은 또 말씀 그러니까요. 나눔을 해준다 아니 그래서 근데 신기했어요. 저는 고은님 나눠주신 9절에서 11절 사이에 요게 되게 찔려가지고 옆에 이제 메모도 적어놨었어요. 뭐냐면 9절에 아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개역 개정에는 이게 되게 순화해서 적혀 있는데 음. 메시지 성경은 좀 강하게 그쵸. 근데 되게 네. 그게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음. 사실은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고 네. 제가 나눠드렸던 말씀 중에서는 요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근데 요게 네. 이따가 제가 퐁당국악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랑 좀 상통하는 말씀인데 음.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고 네. SNS에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네. 짧게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라는 마음을 되게 주셨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나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그럼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데 맞아요. 내게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진 거에 집중하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고은님이 이제 자꾸 잘 하고 계시는데 네.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조금 이 번개탄 TV 요 우리 블레싱 라이프 시간에만큼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만약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이제 그 임금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을 진짜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또 다른 네, 기준으로 힘을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하니까 이 말씀의 사랑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신영 근사님 늦었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네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맞아요. 취향은 반대라도 늘 이심전심인 게 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심전심인 게 부부 맞죠? 조율 보신데 저는 고은님을 저기 아이디어 보시라고 오. 아까 전에 드드라님 댓글 보면서 아이디어로 이제 이미 팔리셨는데 아이디어 보시라고 맞아요.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사랑으로 또 충만한 풍성한 시간 보내고 진짜 주님의 벌써부터 사랑 풍성해요. 꽉꽉 채우는 맞아요. 한 시간 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이제 네. 연주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네, 네. 좀 특별한 진짜 오늘은요. 곡이 다 너무 오늘은 저희가 좋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짜 편곡이요. 10주년 편곡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 정도로 정말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번을 매주 들어오신 분들은 음. 진짜 아시거든요. 뭔가 음. 이 작곡가님 어벤져스가 아,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술 중에 네. 비장의 기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 말하는 거 같아요. 있잖아요. 네네네네. 진짜 그 궁극기 매주 게임 좋았지만 게임 용어로 궁극기라고 하는데 우리 작곡가님들이 서로 뭔가 입을 맞춘 것처럼 궁극기를 하나씩 준비해 오셔 가지고 곡들이 무슨 나 엄청 완성도가 좋은 건 다 늘 좋았지만 되게 더 오늘 만만치 않아요. 완성도 예. 면에서 아까 더 전에 저기 제가 궁금했던 분이 네. 누구시라고요? 좀 소개를 좀 해 아, 주세요. 곡 네네. 소개 제가 겸해서. 매주 들려드린 가야금 독주곡이 사실 가야금 한 대만으로 그렇죠. MR 들려드렸잖아요. 없이. 네. 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되게 특별하게 세 분이 함께 준비해 주신 이야. 곡이에요. 가야금 독주곡이. 누가 일을 그렇게 저지르신 건가요? 우선 그 뜰똥님 뜰똥님이시구나. 이슬기 필살기 작곡가님이 맞죠. 가야금과 피아노 부분을 편곡해 주시고 또 독일에 계신 이성민 작곡가님께서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첼로 선율 네 너무 영감 있는 선율로 편곡해 주시고 작곡해 주시고 또 전체를 믹싱을 해 주셨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저 첼로는 첼로는 목혜진 자매님 그렇죠. 네 첼리스트 그렇죠. 목혜진 지금 여기 들어와 자매님께서 계시는 거죠? 해 주셨어요. 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 아니 오늘 우리 이성민 작곡가님은 한국 언제 오시나요? 한국 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꼭 뵈러 음식을 네. 그리고 그래야죠. 우리 여기 네. 블랙시 라이프도 한번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가고 저희가 싶은데. 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독일이 저에게는 되게 음. 특별한 나라거든요. 네. 나중에 또 나눌 일이 있겠지만 네. 제가 독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음. 한 일이 있어 가지고 독일에 맞아요. 가게 되면 꼭 이성민 작곡가님 찾아뵙고 네. 먼저 오시게 되면 꼭 찾아와 주시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야금 얹기 전에도 사실 피아노, 첼로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계속 이동 중에 듣고 그러니까요. 다녔어요. 되게 너무 좋고 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애써 주시고 너무 섬겨 주신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의 도움의 손길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네. 원합니다. 네. 더 더 원합니다. 이거 원합니다. 네. 더 그쵸.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부제가 돼 아 있더라고요. 그 딱 네네네. 들으시면 네. 바로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네.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뜰똥님께서 사랑하는 연주자시라고. 아 네. 그렇군요. 뵌 적은 없지만 너무 그 그러니까요. 진심을 다해서 연주해 주시는 게 네.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목혜진 님과 함께 이성민 작곡가님과 함께 네. 더 더 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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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성민 편곡에 또 김고은 가야금, 목혜진 이슬기 이슬기 편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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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편곡. 네. 두 분이 편곡. 네. 첼로 네네네. 박혜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숙연해지면서 예. 현장에 계신 듯한 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혜진 자매님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순수하신 것 같다는 맞아요. 마음이 들었고 참 문득 저는 들으면서 네. 번개탄 TV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신 이유가 네. 있구나라는 또 마음을 주시고 제가 예전에 나눴긴 했지만 이 번개탄 TV 사역을 전후로 해서 네. 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연주를 조금 스스로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순간순간 저에게도 좀 조급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전히 저의 음악적인 시간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되게 좋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또 조율을 하셔야 되나요? 네. 정말 버튼 하나 누르면 딱 조율되는 게 있으면 너무 그쵸? 좋겠는데요. 조율봇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한결애님께서도 목혜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새로운 찬양을 그쵸. 이게 새로운 찬양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 네. 참 찬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자, 저의 연주도 또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주제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동역자들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5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은 소아, 암, 화나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번개탄 TV에서 목요일 날 저희 가운 스테이지를 이제 내어 주시기로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저희 이제 공연이 올라가게 됐어요. 이 얘기를 미리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끼고 아꼈다가 적당한 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날짜는 5월 25일이고요. 이제 저녁 7시 반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이 이렇게 막 넓은 공간은 아니어서 이제 가능하면은 소아, 암, 화나와 가족분들을 먼저 모시고 또 저희가 실황으로 번개탄 TV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아주 좋은 화질의 좋은 공간에서 실황으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연주를 저희 앙상블 토부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모든 멤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의 이곳에 나오지 않고 말로만 듣던 저희의 멤버들 한 20명 가까운 멤버들을 함께 맞아요.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아암 하나들을 위한 비영리 스타트업을 계획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같이 공동대표로 계획하고 계시는 박지영 변호사님이 계세요. 또 박지영 변호사님도 실제로 이제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나누실 계획이라서 5월 25일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멤버들 중에 저희 이제 빛이나 재단이라는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TF를 나름 조직을 해서 이제 밤낮으로 지금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출근길에 일하시고 출근해서 오전에 잠깐 일하시고 퇴근길에 일하시고 밤늦게 일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셔서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또 이런 또 사역의 사랑, 동역자와의 사랑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좀 뒤에 순서들이 좀 있으니까 저도 연주곡을 미리 좀 들려드릴게요. 네. 이 곡도 우리 이성민 작곡가님께서 근데 진짜 10주년 같은 10회 기념 예, 진짜 리허설 때 제목부터 들었는데 네,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곡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해금으로 연주하기 좀 어려운 곡인데 네. 이게 편곡해 주신 이 피아노가요. 굉장히 뭐랄까 제가 이제 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잘 받쳐주시는 편곡이어서 연습하는 데도 되게 좋았고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그래서 좀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파이팅. 네, 중간에 미스가 안 나기를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또 소아암 하나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연주하도록 할게요.
남해 네. 어떻게 이런 곡을 쓰시죠? 그러니까요. 정민 작곡가님. 진짜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줄 저도 알았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딱 떠올랐어요. 와. 해금 한 대만으로 피아노랑 하는데도 오케스트라 그러니까요. 느낌이 났어요. 야, 그래서 이 주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신 사랑을 표현한 그런 정말 느낌. 저는 맞는가? 번개타 TV가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까지 저기 원대해질 독일에까지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원근 각처가 아니라 와 외국에까지 정말 너무 진짜 독일 한번 가겠습니다. 가요? 저희 정말 블랙스 라이프 한번 독일 방송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정말. 좋죠, 좋죠. 진짜. 아 아무튼 콘서트는 꼭 언젠가 하는 걸로. 정말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님 아유 오랜만에 네 저희 앙상블 토브의 네 저희 토브에 네, 또 미모 저와 함께 해금 연주자이신데 네. 아이디를 바꾸셔야 감성 돼요. 충만한 저희 토브 건명님. 아이유라고 이거 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나오시면 실물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네. 감성 충만한 건명님의 해금 선율의 네. 은혜까지 더해지니 너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좋았네요.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호사를 또 그쵸. 이 작곡가님들의 근데 진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매주 이제 블랙스 라이프 준비할 때마다 네. 이제 저희도 은혜지만 곡 쓰시는 분들도 진짜 은혜를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예.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걸 곱씹고 하시면서 이렇게 곡을 그러니까. 만드실 거잖아요. 네. MR 만드는 게 쉬운 일이 보통 아닌데. 일이 아닌데 네. 각자 자리에서 녹음해서 보내주시고 또 음. 모아가지고 믹싱해주시고 또 막 네. 아이고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쵸? 저희도 중보할 테니 진짜. 여러분들 네. 중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뜰똥님께서 토브곡으로도 확장 우와. 해봐야겠네요 조금 하셨는데요. 저기 저희 오전에 오늘 저 약간 쉬시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었죠. 너무 무리가 많으세요. 저는 좋지만 무리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네. 킵해 두세요. 네. 자, 네. 또 오늘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다음 있죠. 순서, 네,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썸네일로도 봤는데 제가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러니까요. 시그널송을 또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 들려드려도 두 번 되니까 먼저. 알겠습니다. 자, 이 음악이 나오면 어떤 코너일까요? 신나고 재미있는 만남. 재밌고 재미있게 노래해 주세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배우는 배우는 시작. 재미있게 배우는 동당국악. 네. 네. 이은순 장로님 반갑습니다. 오, 장로님 네. 어서 오세요. 장로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후반부에 그러니까 들려드릴 오늘 테니까 오늘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세요. 엔딩송으로 네. 장로님의 음. 신청곡을 오늘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엔딩송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퐁당국악 시간이에요. 퐁당국악에 한 단 넘겨주시면은 오늘은 제가 좀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네. 뭐 나는 뭐 대단히 잘된 예술가인 양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보다는 네. 어떻게 생존을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조금 제가 이렇게 화사하게 지어봤어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뭐 여러 이제 학교라든지 그런 어떤 기관에 그 진로 특강이나 이제 리더십 특강 같은 거 갈 때 주로 이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비록 예술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지난 시간에 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일반적인 우리나라 전문 예술 분야의 진로 과정이 이렇게 점점 좁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대에도 여전히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네. 제가 이제 그 문제 의식을 던져 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게 나아질까에 대해서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치열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하기에는 아주 기적적이거나 네. 아니면 아주 소규모의 음. 뜻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들어낸 구조거나 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판을 바꾸거나 근데 이제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 장 또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음. 예술가로 끝까지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어. 했는데 다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꿨어요. 예술가는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가? 어. 좀 이거 패러디를 한 겁니다. 그 네, 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는가. 그래서 그 스토리 좀 아시죠? 네. 그 어느 날 그 하얀 눈밭에 정말 추운 겨울에 옷을 걸치지 않은 천사가 이제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음. 그 신발을 만드는 주인공 할아버지가 네. 그 천사를 거두어서 네. 이제 그 보필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땅으로 떨어질 때 받았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답을 구해라라는 거였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러 답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답 중에 하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패러디를 하면서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네. 대한 걸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원래는 이 사이에 이해가 좀 많아요. 네. 강의가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이걸 조금 줄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넘겨주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네. 정체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자부심, 긍지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그 마인드가 나는 누구인가 음. 이거잖아요. 음. 나는 누구인가.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건명이고 네. 저는 번개탄 TV에서 블랙실 라이프를 진행하는 진행자고 해금 연주자고 또 김고은님의 남편 배우자고 네. 또 이제 또 아들이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음.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술가라고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내가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나름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세 가지 답을 나름 정의를 내렸을 때 첫 번째는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예술가다. 예술가에 해당한다면 네. 나는 예술가다. 이런 정체성이 명확하게 선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데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넘겨주시면 자존감이에요. 네. 자존감인데 자존감은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누군가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예술가야말로 자존감이 낮기 쉬운 분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그쵸? 예, 본인의 경험을 저는, 토대로 혹시라도 예를 들어주시 예술가는 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까요?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언제나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비교가 보통 비교가 아니라 매운맛 비교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6년 동안 예술학교에서 기숙사에 지내면서 새벽 연습, 학교 수업, 저녁 도서관, 저녁 연습 이렇게 그냥 6년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언제나 비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시험이고 매번 경쟁이고 이게 입시하고 이제 이어지니까. 아주 그냥 네. 이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 저보다 잘하는 아이가 넘사벽이면은 그냥 쭈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쌓여온 나의 어떤 예술적인 성과나 나의 예술성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쵸. 그냥 옆에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 네. 그게 되게 그렇네요. 어렵게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에게는 자존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비록 지금은 나보다 더 나이 어리고 나보다 더 늦게 배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더라도 그러나 스스로 나를 바라봤을 때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럼 예술가가 조금 더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긍심이에요. 제가 이 자긍심이라는 거를 확신 들었던 때가 뭐냐면 왜 제가 교직을 내려놓았던 계기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드린 적 네, 있었잖아요.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그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음. 학교 선생님이 음. 자기 반 아이를 구하기 맞아요. 위해서 구출이 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네.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순직을 하신 거죠. 네, 네. 그게 왜 그분은 그랬을까에 대해서 진짜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진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긍심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네. 내가 교사기 때문에 나는 저 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자긍심이 없다면 흔들리겠죠. 네. 예술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좀 더 강하죠. 자존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 비교했을 때 뭔가 수동적으로 미치는 환경적인 공격에 대해서 내가 무너지는 건데, 자긍심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네. 너 못하잖아. 쟤보다 못해. 너 상도 못 받았잖아. 뭐 협연한 적은 있어?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죠. 열심히 연주 잘해서 박수 쳐놓고서는 나중에 와서 물어봐요.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열심히 잘해서 이제 축하 받아놓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예술학교는 기수가 되게 네네. 중요하거든요. 몇 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내적인 어떤 튼튼함이 있지 않으면요. 네.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이제 되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죠. 저는 뭐 네. 지방대 나왔습니다. 저는 뭐 혹은 여기 예술대학교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절대 그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흔들지 못하는데, 네. 자긍심이 없다면 이게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다른 곳에 기대어서 그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디에 기대지 않고 내 자신만으로 온전히 그 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네.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세상에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겠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만 기대도 우리의 자긍심은 하늘을 찌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예술가는 예술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미 내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네.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좀 긴 얘기라 오늘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필요해요. 이 앞부분은 사실은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니까 맞아요. 뭔가 정체성, 자존감, 자긍심 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막 잘 되고 훌륭해도 제 음악이 좋고 전 제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네. 다른 문제고 관점이 좀 달라요. 뭐 세상의 강이라면 오늘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챗 GPT가 요새 막 난리잖아요. 저도 요새 막 배우고 이제 하고 있는데, 벌써 그걸로 뭔가 이제 뭐 펀딩 인터넷 펀딩에 온라인 펀딩에 막 펀딩 금액이 3억이 올라갔다 3억이 떴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술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제가 이 저작권 이미지 때문에,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그린 거예요. 이렇게 직접 그렸음 여기 느낌표로 써놨죠. 네, 화면에 가리긴 했는데 이거 그리느라고 제가 언제 아침에 하셨어요? 아침에 열심히 토부해하면서 이거 그리면서 이거 PPT에 있는 그 무료 아이콘 다 생태계. 이제 일일이 하나씩 넣은 네네.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피라미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정말 저 위에 몇 프로만 제외하고는 다 먹이사슬이에요.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라고요. 네. 이게 찐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제대로 안 살면 먹히는 거예요. 그냥 그 호구 된다고 얘기하죠. 그냥 호구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 그래서 나는 독수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저 밑에 저 지렁이도 아니고, 저 한 도토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먹히고 먹혀서 못 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예술 생태계의 구성을 이제 그 학자들께서 네.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일단 왼쪽을 보시면은 그 예술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일단은 당연히 예술가가 있죠. 네. 이 예술가는 창작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술 생태계는요, 이 생산자가 있습니다. 네. 이 되게 농부라고 저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네.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없이는 생산물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거를 먹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이게 관객이나 소비자나 향유자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이것들을 이제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여러 정부기관이나 기관들이나 민관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예술가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예술계가 돌아가는 어떤 기준과 규칙을 정해줘요. 이게 생태계예요. 네. 이게 잘 돌아가는 곳일수록 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이든 잘 할 수 있겠죠. 네. 관객들이나 시민들도 향유 활동을 되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얼마나 미개한지 드러났어요. 자, 보세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모든 세계적인 축제가 다 문 닫았고요. 저 이제 세계적인 뮤지컬 극장들 줄줄이 도산이고, 직장 다 잃고요. 예술가들 공연 다 취소되고.
그리고 나서 예술가들 진짜 손가락만 빠는 시기가 불과 2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네. 독일의 이제 그 전 총리 메르켈, 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 딱 터지고 예술가들 피해를 딱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술가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온 국민이 예술가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를 네. 제일 먼저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 예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그 나라와 그 국민들이 얼마나 예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술을 소비재로만 생각하는 국가일수록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술은 경제적인 보장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챙기는 게 예술이니까. 음. 근데 독일에선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예술이 모든 경제활동 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근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먼저 나서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 시기에는 예술가들이 지원을요. 인터넷에 클릭만 해도 3일 만에 지원을 받았어요. 이미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의 그 실태 파악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예술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정도로 저변이 약한 거죠. 근데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먹이사슬이 견고했는지 다들 쭈구리 된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죽고 산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저 같은 예술가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나 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탁월하고 최고는 아니지만 나는 누가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래야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네. 기도하면서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네. 독일 소식 듣고 미국 소식 듣고 프랑스 소식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건데 다시 PPT를 올려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생태계 구성에 가운데 노란 점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네. 매개자라고 하는데 이 매개자는 영어로 말하면은 미디에이터거든요. 네. 미디에이터인데 이 개념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미디에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이 미디에이터는 이제 기획자일 수도 있고 네. 기획자가 아닌 사람이 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예술가들은 저 매개자 역할을 스스로 해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작품을 찾아내거나 만들기도 하고요. 관객을 만나거나 관객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관객과 직접 소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어떤 매개 활동을 기획하고 구상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매개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는 굉장히 취약했단 말이에요. 중요도도 별로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자의 역할은 왼쪽에 보시는 이 세 가지 객체를 다 이해하고 이곳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개념이. 네. 원래 프랑스에서 1970년도에 이 매개자라는 역할이 생겼고요. 지금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그 인정받는 그 뭐랄까 그 존재가 명확하게 인정받는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예술 대학교에서 미디에이션 과가 있어요. 네. 수업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처음 들어왔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그 문화예술가 미디에이터 개론이라는 그 첫 번째 수업을 제가 교양 과목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연결될 줄을 몰랐는데 저도 그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네. 이 코로나 때 이게 확신이 된 거죠. 이제는 이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예술계의 생태계는 요런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 주시면요. 그러면 예술의 분야는 일자리의 예술 분야로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를 바라보면서 너네들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예술가들은 나 진짜 열심히 예술하는데 내가 예술을 해도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관에 있거나 예술가를 어떻게 좀 연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예술 좀 잘해야 우리가 너네들을 컨택할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두 다 사실은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예술 시장 일자리로서의 예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른쪽을 보시면요. 소득 불평등과 빈곤이 이미 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술계는요. 이 스타덤 피라미드 구조가 너무 견고해요. 실제로 뮤지컬을 한번 올리면요.
뮤지컬의 그 스타 배우가 없으면 뮤지컬이 만들어지나요? 절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아이돌이 뮤지컬 배우 주인공 자리를 꿰차고 그냥 꿰차게 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뮤지컬 배우 한 사람보다 유명 아이돌에서 뮤지컬 배우에서 주인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왜냐? 그 보증수표니까. 근데 그 부분을 뮤지컬 시장에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그럼 인제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배우와 저 인제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싫지만 어쨌든 밑바닥에 있는 그냥 한낱 크루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한 수천 배가 될 거예요. 수만 배까지.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99.9%인 더 많은 예술가들이 인접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저임금 구조에 이제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1 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이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져가고 이러니까 인제 빈곤의 일상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인제 아래로 보시면 제가 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과잉 공급이 되고 있어요. 1 년에 600 명의 국악만 해도 국악과 대학생들이 6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는데 악단에서는 1 년에 10 명도 안 되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에 대한 인력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뭐 국악 학원이라든지 민간 악단이라든지 뭐 그냥 학교 강사라든지 이렇게 그냥 임시로 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인제 임시인 거예요. 이 자체의 직업군이 진짜 존중받지 못하고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임시직이라고 그냥 정리가 돼 버리니까 인제 사람은 많아지고 중요한 정규직 같은 자리가 나면 다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인제 인력이 과잉되니까 경쟁은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런데 인제 왼쪽을 보시면은 또 예술 시장은 프로젝트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뭔가 하나가 잡히면은 요게 1 년을 못 가요. 1 년은 뭐예요? 한 2 달을 못 가요. 공연 기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사 대기업 안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고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지만 그 고과로 인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쪼끔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내 경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술계는 뭐냐면은 공연이 하나 했어요. 끝났잖아요. 그럼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인맥이 생기는 정도고 쪼끔 더 탄탄한 네트워크가 생기는 정도지 그게 나의 어떤 안정적인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네. 심지어 그 사이에 뭔가 더 인맥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그냥 대체 인력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인제 방송 작가를 할 때 그냥 개편이 됐는데 문자로도 연락이 안 오고 그냥 잘린 거예요. 아. 근데 인제 방송계는 그래요. 그 감독님 빼고 작가들은 다 그래요. 그냥 근데 그게 아주 당연한 그런 부분이 고용의 유연성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예술계는요. 노동시장의 이질성 이건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복수 시장에 다 걸쳐 있어요. 아. 저만 해도 한 6 개 6 잡 7 잡 뛰잖아요. 네. 내일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쵸? 오늘은 여기 뭐 진행자고 뭐 모레는 뭐 기획자고 뭐 다음 주까지는 인제 비평가로 작가로 글 써야 되고 음. 그다음에는 뭐 대학원 뭐 어디 강의 뭐 나가고 뭐 어디서는 뭐 이게 정말 여기저기 걸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예술 시장하고 비예술 시장이 그냥 공존해 버리는데 아.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한쪽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 버리는데 기준이 언제나 예술이 아닌 시장이 기준이에요. 네.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고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마찬가지고 다 그 견고하게 이미 자리 잡힌 기관의 그 분야의 기준을 가지고 예술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빈 곳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런 시장이 예술 분야의 일자리라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예술가 보고 "너네는 원래 배고픈 직업이" 이런 허튼 얘기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술가 스스로도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깎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잠시 댓글 읽고 네. 될까요? 좀 숨을 쉬어야겠다. 네. 이드 잔인 님께서 맞아요. "인문학 강의네요." 해 주셨고 아닙니다. 생존 강의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인문학은 아니고요. 인생 실패한 인문학.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잔인해 살벌한데 음. 이게 마지막이 또 살벌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 25년 동안 왜 산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제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나서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나 되게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데 예술가가 예술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니면 예술이 예술가를 위해서 사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뭔 것 같아요? 예술이 예술가를 위해 존재하나요? 예술가가 예술을 위해 존재하나요? 정말 많은 예술가는 착각을 해요. 예술가가 예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가가 예술을 위해 헌신하죠. 돈을 벌지 못해도 곡을 써요.
우리 고은님만 보더라도 3년째 곡을 쓰고 계시죠. 그래도 고은님이 너무 잘하시는 저 게 음원 그래도 그렇죠. 저작권 예, 들어왔어요. 저작권료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8천 얼마가 들어왔잖아요. 아니 다 모여서 3만 얼마가 아 3만 이제 원 그렇죠. 몇 달치가 한 그렇죠. 번에 그래서 들어. 진짜 박수 쳐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저작권료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100원, 200원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예술가는 그렇게까지 하냐면요. 예술가는 본능적으로 예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딪히는 질문을 했어요. 예술이 예술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예술이 네네. 예술가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본인 그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네.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저는 요 가지 네 가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가 예술가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네.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뇌가 됐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되게 중요한 직군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도를 강요받아 왔어요.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어릴 때 성공해야 된다. 누구나 다 아이유가 돼야 돼요. 못 되면 실패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쟁보다 몰입을 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다음에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 번개타 TV 어벤져스는 진짜 과정 그 자체잖아요. 네. 이거 결과가 뭐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말고는 이거에서 무슨 작곡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서 나중에 저작권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과정인데 저는 과정이 곧 결과인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있잖아요. 네. 저만 해도 정말 박사과정 때 네. 1시간 반짜리 공연을 암기해서 네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정말 악보를 피잖아요. 요 앞에 있는 공간에 악보가 꽉 차요. 근데 그걸 암기해서 한다니까요. 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절대 못해요. 교회 기도실에서 먹고 자면서 2시간 자고 하루에 8시간씩 밤에 연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잠 깨고 나면 낮에 막 4시간씩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해서 겨우겨우 독주에 4번을 해가지고 박사를 수료를 했는데 네. 혼자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술은 사실은 뭐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현실은 왼쪽인데 예술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이에요. 이 방향성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지속 가능성은 네.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뭐 이제 문화예술 거버넌스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지속 가능성이 되게 그 구호처럼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예술이 지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면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겨주시면요. 저는 요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몰입. 고은님은 몰입을 진짜 잘하는 캐릭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까지 봤던 어떤 예술가보다도 빨리 몰입을 하고요. 되게 효과적으로 몰입을 해요. 아무리 옆에서 애들이 난리를 치고 울고 막 난리를 쳐도요. 본인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몰입을 해야 될 순간이 있으면요.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또 애들을 봐야 되는데 아, 그건 제가 그거를 보잖아요. 해서 그렇죠?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한 보면 가지밖에 되니까. 못해서. 예, 근데 그게 정말 예술가인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몰입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의식이 사라질 만큼 심취한 상태가 몰입이거든요. 근데 예술가는 몰입을 경험을 다 해요. 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습을 6시간을 했던 날이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그 레슨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혼자 이걸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으로 승부를 했는데 처음엔 되게 괴롭잖아요. 막 물을 쳐가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겨우니까 막 졸리고 궁중은 막 졸리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한번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스위치가 다 켜지더라고요. 네. 그리고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타게 돼요. 아, 진짜 타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2시간이 지나 있고 4시간이 지나 있고 이게 몰입이거든요. 근데 예술가는 이 몰입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얼마나 이 몰입의 시간을 경험하느냐. 내가 예술 활동을 할 때 하루 중에 몰입의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이나 가질 수 있느냐가 그 예술가가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걸려 있는데 네. 이게 생존의 문제로 넘어와 보면요. 몰입의 시간은 1시간도 못 가져요. 네. 네. 이게 예술가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네. 왜냐? 예술가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내가 시간을 확보하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너무 현실적으로 돈이요. 그렇죠. 내가 시간을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시간을 벌어다 준단 말이에요. 네. 내가 시간을 확보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네. 돼요. 공간은 뭔가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네. 돈이에요. 네.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없으면 예술가는 학교라는 굴레 안전장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만의 몰입할 시간을 확보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준이 높은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계속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입이 되게 중요하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좀 건너뛰기는 하는데 이 몰입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항상성이 뭐냐면요. 인제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항상성이 작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36.5 도예요. 체온과 같 우리나라 우리 네. 인체는요. 36.5 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많이 아 쓰잖아요. 네네. 애들이 인제 몸이 아파서 열이 오르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싸우는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제 몸이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인제 몸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36.5 도로 돌아와요. 네. 혈압도 마찬가지죠.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예술적인 항상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정체성, 자존감, 자긍심. 저는 이 조건들이 예술적인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안 풀리든 막 10 년째 무명이든 이게 내가 풀리기 때문에 내가 예술가라고 인정을 스스로 하는 거 말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네. 나는 내 스스로를 예술가로 지켜서 음. 보호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예술적 항상성이거든요. 네. 나 자신으로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2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요. 음. 2 가지가 아니군요. 요거예요. 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쵸? 네. 그다음에 요거예요. 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제가 25년 동안 저는 아마 끝까지 무명한 예술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는 그게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게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왜냐?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고 네. 더 큰 의미가 저거라는 거를 더 중요하다는 인정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걸음이 번개탄 TV 앙상블 토브의 사역으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건데 이게 되게 그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냥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신실함을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기잖아요. 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면요 또 인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예술가처럼 앨범도 못 냈고 콘서트도 못 했고 정부 지원서 왜 떨어졌고 쟤는 나보다 늦게 배웠는데 쟤는 나보다 벌써 교수가 돼 있고 막. 제 친구 중에 교수 진짜 많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한때는 저도 되게 부러웠죠. 그러나 이제는 평정심이 생겼어요. 제가 평정심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평정심을 저에게 인제 주신 거죠, 훈련 과정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생각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곧 나를 세상에서 갚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네. 세상에서 풀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서 만족하고 떠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끝까지의 선택권과 결정의 모습, 그 결과의 모습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예가 2 명이 있는데 한 명은요 모세예요. 가나안 성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윗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했던 게 있어요. 뭐죠? 계승을 했어요. 신앙 계승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의 끝이 신앙 계승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 그거. 자, 2 번째 마지막이에요. 넘겨주시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네. 비록 예술가로서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혹은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는 예술가로 살아가더라도 물론 내 노력을 해야겠죠. 솔직히 양심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예술가인데 그렇죠. 예술가인데 노력도 안 하면 그게 해야죠. 무슨 예술가야.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가 뭐 그렇게 설레벌레 하는 게 예술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치열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이 척박한 삶에서 내가 예술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그쵸. 요셉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막 형들한테 팔려서 막 목숨까지 그냥 바치고 오해받아 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도 인제 막 고생하고 근데 나중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제 짧지 않잖아요. 25년이면은. 네. 짧지 않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고은님과 이 블랙싱 라이프와 또 번개탄 TV와 또 앙상블 토브와 함께 네. 이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 가운데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예술가로 살아가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또 인제 같이 또 이걸 함께 보시는 예술가분들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방송 보시면요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 아. 예,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목표한 시간 지켰어요. 3분 오버했어. 네.
입에 모터를 달고. 너무 잘 들었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썸네일로도 보셨겠지만 K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K를 좋아하진 않지만 올려주셨는데 2탄, 예, 2부 잘 예를 든 거기는 해요. 근데 말씀. K도 네. 할 말이 맞습니다. 아, 그러나 네네. 이제 할 말 아끼는 걸로. 그래서 아니 주변에 예술가이시거나 예술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도 지난주 방송 보시고 정말 공감이 많이 됐고 많이 배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따님들은 예술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저는 별로 그 생각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무슨 예술이에요. 예술은 취미로 하죠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좀 기도하는 중에 뜨끔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존재 자체로서의 그 존재는 저희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너무 그걸 제가 생각 못했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서 반성을 좀 했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니까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미술 좋아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소중한 달란트를 자녀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마음도 저희가 이 주시고. 생태계를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길을 안 너무 갔으면 잘 알기 하는 것도 때문에. 있는데 예. 그런데 네. 사실 어떤 분야에 계시든 본인 분야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누구나 있을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댓글을 드드라라님께서 예술가는 창조하는 사람 같아요 하셨는데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창조적으로 그래서 예술가가 좀 곡을 교만에 만들고, 빠지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음. 까칠한 예술가들은 그 그림에서 한 치라도 틀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신앙적인 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네. 있죠. 네. 아, 은송님 좋은 강의라고 네. 해주시고 강의보다는 네. 오케진님 말씀 네 너무 공감되는데요. 경쟁은 사람을 외롭게 하고 평가에 두려움을 갖게 하죠. 맞아요. 공유하고 나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성장하는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경쟁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그 성장 시스템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내적인 균열을 만드는 데까지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거고 공유하고 나눈다는 생각 진짜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뭔가요? 이제 곡을 맞아요. 중주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맞아요. 김은송 작곡가님이 편곡해주신 네. 곡이에요. 이 전투적인 사랑- 이야기와 또 상반된 사랑을- 분위기기는 네. 한데 사랑해요 맞아요. 목소리 높여라는 사랑에 관련된 우리 곡을 네, 준비했어요. 우리 김우송 작곡가님께서 네. 또 두 번째 곡을 그쵸? 네. 네. 조율 다 하셨나요? 네. 네, 잘 챙겨야 돼요. 조율.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중간에 찬송가 선율이 나왔는데 여러분 찬송하세 그 선율이 나왔는데 어떠셨는지 그쵸. 궁금해요. 너무 조화롭게. 그러니까요. 네. 네,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을 냈네요, 그냥. 열을 내고 되게 찬양하면서 열심히 설명하시고 식었어요. 바로 네. 그래도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네. 내적 어떤 분노가 있었는데 확실히 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나름 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네. 사역 동역자들에게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지금은 아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월간 블레싱 마지막 주 사랑에 대한 그쵸? 네. 사랑에 대한 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한 주 동안 경험하시거나 느끼신 게 있으신지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블레스 라이프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새는 되게 자주 느껴요. 뭐냐면 어벤져스 단톡방이 늘 뜨겁잖아요. 네. 늘 뜨거운데 어떤 한 분도 그 싫은 내색을 안 하세요. 정말. 되게 이 과정과 작업이 되게 괴로운 작업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은님께서 네. 굉장히 그 몰입의 시간 가운데 매달 찬양곡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컨셉을 잡아주시는 과정들이 네. 되게 뭐랄까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방송 콘티를 만드는 거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나름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로 이렇게 네.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은님은 어떠신가요? 한 주 동안 저도 예수님을 사랑을 주제로 곡들이 참 많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먼저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가사를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그걸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듣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다 여러분 안에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음, 전해지는 게 저희도 찬양으로 풍성한 일주일을 보내서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저는 또 이제 새로운 네. 그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네.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한 주 동안 되게 감사했어요. 네. 뭔가 같이 계신 분들 제가 사실은 그냥 이제 외지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손님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제 아직은 이게 잘 이제 열매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꿔온 그 소아 암 하나와 가족들을 위한 꿈들을 이제 예술로 함께 꿔가는데 뭔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위로가 됐고 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구나, 지지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네.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근데 주변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소아암 투병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저희 뭐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런데 이제 뭐라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비전과 꿈이 그건데 뭘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외부적인 공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끊임없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머물렀고 제가 이제 그들에게 또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맞아요. 이렇게 모두에게 공감을 받고 모두의 응원을 꼭 힘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가면 되는 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구드라라님 댓글이 너무 맞아요. 저 알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걸 아는데 네. 맞아요. 차분한 고은님의 조화가 잘 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네. 또 감사한 시간이네요. 저희 어벤져스 좀 앞선 소식이긴 한데 어벤져스 소식이 또 있죠. 네. 음. 새롭게 영입된 분이 계신데요. 정성미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신데 저희 앙상블 토브의 멤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들려드릴 곡을 또 작업을 열심히 네. 해주고 계신데 네, 처음으로 함께 영입되셔가지고 또 긴장도 어벤져스가 되실 그럼 몇 텐데 명이 된 건가요? 총 7분이에요. 이야. 네. 저 이러다가 이제 12제자 만들겠는데요.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거를 또 어떤 분이 어떤 곡을 담당하실지 계획을 또 뜰똥님께서 세워주셔서 네. 너무 든든합니다. 네. 또 정성민님 저희 네. 또 자주 들어와 주시잖아요. 네네.
이 정성미 어벤져스 또 다음에 또 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들려드릴 네. 곡은 또 우리 네. 지난번에 또 뉴 멤버로 네. 소개해드렸던 배영은 어벤져스께서 네. 네, 배영은님께서 편곡해 주신 죽게 네, 가까이라는 CCM 네, 들려드릴 건데요. 또 매번 느끼는 거지만 또 영은님 저희는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그런 감성 그런 게 맞아요. 묻어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함께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죽게 가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죽게 가까이 들려드렸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통당 국악에서
뒤에 모터를 네. 단 걸 잘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역시 불안한 감은 틀리지 않았어. 잘하셨습니다. 뭔가 늘어날 것 같은데라는 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드드람 제가 말을 막 그쵸 늘 빨리 하는 네네. 그렇진 건 아니에요, 않아요. 그쵸? 네네네. 네. 그 신경 쓸게요. 좋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네. 오한방 오한방 벌써 떴어요. 오한방 오한방. 올려주실 시간이에요. 10개 가까이 넘어졌죠. 피리대리님 맞아요. 암에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내리님 지금 눈물주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리님 운전 해주셨어요. 중이시면 눈물 흘리면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찬양 진짜 네. 너무 환상 커플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 갈망하는 오늘 그 모든 찬양이 정말 주님께 더 원합니다. 예.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진짜 저희 10주년 마음을 같은 10회, 10회래니까요. 그래서 되게 뭉클했어요. 되게 너무 그런 감사해요. 마음이 토로하는 진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진짜. 되게 예배하는 마음이 네. 들었고요. 맞아. 환상의 커플로 이 다듬어져가는 그렇게 네, 케미를 번개탄 점점 TV로 인해서 저희가 네.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3월 5주, 5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네, 어떠셨나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좀 이제 사랑을 더 표현을 해야겠다. 눈빛과 따뜻한 말과 사랑한다 이렇게 네. 말을 잘 아니 왜 집에서는 표현해야겠다고. 잘 안 해주시고 네. 방송에 나와서 네, 해주세요. 오늘 참. 다짐을 합니다. 집에서 잘 해주시지. 배워갑니다. 집에서 해달라고 실천할게요. 여기 맞아요. 와서 막 하트 이렇게 검명님이 하시고 항상 저에게 아이고, 더 참 됐어요. 오늘 밤에 내가 볼 거야 내가 하나. 맞아요. 아니 저는 딴 거보다도 사실 사랑 하나를 주제로 한 달 동안 네. 생각할 게 네.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아. 걱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풍성할 줄 몰랐어요. 네, 네. 진짜. 가족, 네. 이웃, 공동체, 뭐 맞아요. 교회, 뭐 우리 주님의 사랑 이렇게 맞아요. 네, 사랑이 정말 성경 안에 다 기록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아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외부에 그냥 이제 외부의 강의를 가서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사랑이란 단어를 안 써본 지 오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또 힘이 있는데 네. 사랑해라는 말도 사실은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그쵸, 해야겠구나. 그쵸.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네. 표현하겠습니다. 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사랑이 넘쳐 흐르는 네. 그런 연주자가 우리 보호님 또 돼야겠다. 하트까지. 네.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보은님께서 맞아요. 10개 가까이 같이 가요. 여기서 또 사랑을 또 나누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또 이제 4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데 4월의 주제를 정했잖아요, 저희가. 4월은 또 뭐니 해도 그쵸. 네네. 벌써 사순절 기간을 이제 맞아요. 보내고 계시면서 네. 묵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순절 또 부활주일이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보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네. 찬양을 준비할 거예요.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순절을 되게 꼼꼼하게 잘 챙기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네. 사실 예전에는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되게 좀 압박감에 살았거든요. 뭐 사고 싶은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뭐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 스스로 좀 옥죄 있는 게 있었어서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그런 의미를 좀 일상 속에서 되새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필요도 느끼고도 해요. 예. 그러니까요. 교회들에서 이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맞아요.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할 맞아요. 텐데 각자의 방법대로 계신 곳에서 뭐 사순절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실 수도 있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또 특히 사복음서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맞아요. 묵상을 많이 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되게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찬양 사역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일산에 있는 길목교회에서 목사님께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사순절 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기 맞아요. 때문에 제대로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게 네.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순절 예배를 드릴 때 네. 사실 이제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찬양하기가 좀 그렇죠. 어렵잖아요. 연주자를 섭외하고 이런 게 예, 조심스럽죠. 특송하기도 좀 어렵고 네. 그래서 40곡을 이제 사순절에 예배를 드릴 수많은 작은 교회를 위해서 네. 40곡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면 어떻겠냐. 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그렇지 40곡이요. 네. 40곡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아세요? 저희 시간으로 10회잖아요. 네. 저희 10회 동안 편곡된 그렇네요. 곡이 40곡이에요. 그거를 이틀 동안 녹음을 했어요. 녹화를.
이제 피아노 연주자 이제 박세윤 네, 네. 선생님이라고 피아노 연주자 분을 따로 네. 모셔가지고 그분하고 하루에 20곡씩 일산까지 가서 아,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야윈 모습이 그 이틀 동안 찍은 건데, 네. 어, 근데 되게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 내가 해금으로 사순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섬길 수 있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예. 정말 저도 너무 다시 좋았어요. 봐도 너무 예. 은혜롭더라고요. 아,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20곡이 몇 시간이 걸려요. 그쵸. 그리고 한 번 녹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테이크로 가려고 애는 쓰지만 어쨌든 간에 틀려서 몇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판에는 손을 바들바들 정말 떨면서 손이 이제 녹음을 힘들었겠어요.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걸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걸 무료로 또 맞아요. 사용하실 수 있게 오픈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좋은.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토부에서도 네네네. 이런 어떤 절기마다 토부가 네.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일회적인 사역 말고 그렇죠. 진짜 이제 예배드리기 어려운 교회를 위한 네. 공동체를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또 기도해주세요. 어떻게 인도해 줄지 모르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네요. 와. 네, 네, 10번의 시간을 그러니까 아 감사히 진짜 은혜로 아 너무 잘 감사합니다.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첫 번째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게 컸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보다 기대감으로 이곳에 맞아요. 오거든요. 아, 이불킥 오늘도 엄청 했죠 우리. 오늘도 좋은 예배 시간을 기대하며 네,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죠. 맞아요. 그래서 뭐 물론 변수가 있고 실수가 조금씩 그럼요. 있더라도 모든 게 그 또한 은혜인 것 전 그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언제나 무언가 평소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네.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네, 하는 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음. 그걸 통해서 뭐 반성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위한 계기로 징조로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 네. 아 목사님 또 오늘 10회라고 또 항상 이런 변수에 아. 유튜브는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 저 네. 핏줄 안 섭니다. 보세요. 네. 이제 핏줄 안 써요. 유튜브는 항상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네. 그 마이크 안 나오는 항상 마이크 아닌가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시면 안 목사님 돼. 그 마이크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시면 그 안 마이크 돼. 에코 엄청 들어간 마이크인데.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시면 안 돼. 당황하시면 네. 안 돼. 유튜브 네. 세상은. 네. 얼굴 빨개지셔야 돼. 아니 여긴 더 빨개졌는데 지금 뭐 목사님 때문에 빨개진 거예요. 목사님이 나 이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이 네. 텐션이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나 놀라면 아니 핏줄 안 유튜브 지금 며칠 동안 썼는데. 했는데 이걸 갖고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어, 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또 호련히 네, 사라집니다. 네. 연습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네. 뭐야 이게? 아니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목사님. 10주년이래. 자꾸 10주년이래. 큰일 났어. 말이 씨가 된다. 10주년? 네. 10일, 10회. 그러니까 목사님 네, 너무 10회 재밌으셔가지고 특집으로 진짜. 저희랑 텐션이 너무 차이가 아, 나는데 기대하세요. 예능 전문이신가 저희 봐요 이제 하셨어요. 우리 저 고은님의 월간 블레싱 컨셉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네. 다 죽었어. 우리도 이제 그래요? 아주 그냥 재밌는 컨셉 만들어낼 거예요. 과연. 네. 네, 목사님은 예능 전문이신가 봐요. 뒤에 내리님 웃음소리 붙여야죠. 허허허허 이렇게 붙이셔야죠. 자, 우리 그러면 네. 마지막 우리 빼먹은 거 없나요? 마지막 이럴 때 꼭 곡. 빼먹은 게 하나씩 있더라고. 네. 나 또 말이 빨라졌고. 그래요. 네. 없죠? 없고요. 챙겨보세요. 놓친 거 없죠? 네. 네. 네, 놓친 거 신청곡 없죠? 소개해드릴게요. 네. 맞아요. 우리 이인승 장로님 아, 노래 기다리셨어요. 누구시냐면 저희 띨뚱님의 친정 아버님이세요. 맞아. 네, 우리 이인승 장로님께서 네. 3일절날 신청해 주셨는데 정말 맞아요. 너무 늦지막히 저희가 준비해서 네. 죄송한데 네, 저희는 꼭 합니다. 네, 네. 저희를 토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정말요. 응원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네, 되시며 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블랙신 라이프 10회 제가 조율을 확인할 또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예, 당황하지 않고요. 자, 물을 일단은 한 모금을 좀 마시고 맞아요. 이 조율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신청곡 시간. 맞아. 아니 신청곡이 엄청 많이 몰리면 어쩔 네. 수 없이 놓치는 곡들이 있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좀 있어가지고 신청곡들을 하나씩 다 차곡차곡 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니까요. 맞아요. 댓글로 주셔도 편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이 댓글로 지금 달아주시는 게 네. 이게 이제 실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보려고 하면 댓글이 안 보이는 게 맞죠? 보여요. 보여요. 보이나요? 그렇구나. 언젠 네, 다시 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기억- 그런 것들을 꼭 챙겨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첫 주기 때문에 네. 첫 주면 또 저희들끼리 저희 진행을 둘이 하는 진행하죠. 그쵸? 아 열심히 불타오르게 달리는 네, 첫 주는 또 뭔가 또 재밌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시간이 벌써 10회가 되는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10회 또 10회인데 20회도 좀 챙겨보고 그래야겠어요. 100회 때는 정말 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파티를. 네. 네. 그때는 정말 뭔가 힘을 빡 주고 그렇죠. 다 되셨나요, 조율? 네. 자, 그러면은 네. 마지막 곡 이인승 장로님께서 신청해 네, 주신 김은송 작곡가님께서 편곡해 편곡을 주신 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네. 저희는 이 곡을 여기서 끝으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